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서점 기전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.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이 사장되었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이 다시 날개를 좀 돋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큰 이슈이죠. 오늘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,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서점 기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, 그리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 이 서점 기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, 제가 이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셨던 내용들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기사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말 그대로 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정해서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고 한답니다. 이 다른 곳보다 이 최우선적으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죠.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수주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.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어야 이 수주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니까 축포를 좀 터트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 우선권을 좀 따오는 때까지 어떤 노력들이 숨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팀코리아에서 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한답니다. 팀코리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수원,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, 한전기술, 이 한전 KPS 등의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, 그리고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이 민간 합동팀으로 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었어요. 무려 이 2016년부터 이 체코 원전 수요를 발견을 하면서 2018년에 들어서 이 팀코리아를 결성을 했었고요.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무려 거의 8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,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에 들어서 체코에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입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,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수주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, 이러한 전망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체코가 2016년에 원전 건설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을 때 원전 강국인 나라들,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, 러시아, 중국에서도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, 이거 저희가 전 정부 시절 정책이 뭐였죠?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바로 탈원전 정책이죠.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어불성설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작아졌습니다.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부터,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탈원전 정책이 폐지가 됨으로써 원전 수출 드라이브를 좀 시동을 걸었는데요.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팀코리아는 좀 진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은 가성비와 납기일이었어요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좀 내세운 바가 있었는데요. 킬로와트당 한국은 3,571달러, 프랑스는 7,931달러, 미국의 경우에는 5,833달러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. 가성비를 내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납기일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을 하게 되면은 6년에서 10년이 걸린대요.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죠.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2009년 때인가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진행이 됐었던 점이 있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1호기를 건설하는 데만 3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빨리 좀 더 지은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,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체코가 우리나라를 그 우선 협상권을 좀 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추후에 진행되는 이 체코 원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일단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현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곳을 이 두코바니 발전소라고 하는데요. 이 두코바니 발전소 같은 경우 사업비가 24조 원이라고 한답니다. 그리고 이 테멜린 발전소 같은 경우도 체코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두코바니 발전소를 확실하게 우리가 수주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테멜린까지 하지 않을까요? 왜 그러냐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와 앞길을 무기로 이렇게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됐었는데 이 체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는 선택이거든요. 그래서 테멜린까지 가져올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테멜린까지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업비는 24조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실제로 우리 원전이 건설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입증시킬 수 있었던 이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것에 관련된 소식 좀 추적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일단 그렇다면은 이 서정기전 같은 경우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? 실제로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이 원전 기술력 그리고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 전력 변환 기기 산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이 전력 변환 기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송전선 뭐 이렇게 거치면서 변환이 된다고 하죠. 그러니까 원전이든 뭐 태양광이든 어떠한 발전소든 이 서전기전에 이 제품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. 그러니까 전력 기자재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밋빛 전망이 좀 열렸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을 짓도록 할 텐데요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가 부근이 18%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하면서 시가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고가 27%까지 상승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결국엔 밀리면서 지금 종가가 4%인데 그때 저가 부분이 1%까지 하락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. 진짜 상당히 차트를 보시면 1분봉으로만 보셔도 아침 한 2, 3분 사이에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그 우선 협상권을 받았었지만 아직 이 계약까지는 3월이잖아요. 그래서 많은 기간이 남은 만큼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스탠스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이 11 이평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이 지지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21 이평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격도가 상당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상승시도 마찬가지예요. 상승시도 사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때 박스권 그리고 이때도 박스권이었죠. 그렇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